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현재가 창으로 보는 초급자들을 위한 주식에 대한 설명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현재가 창을 통해서 종목명 또 어떻게 종목에 대한 시세를 보는 방법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가 창에 표시된 정보들 또 이 호가들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창에 보면 1년 내에 최고가 최저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얼마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의 한 종목의 액면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총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이 현재가정 화면에 표시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게 시가총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라는 건 현재 가격이죠. 지금 47,750원에 삼성전자가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전체 주식수. 그러니까 지난번 주식수 말씀드렸죠. 네, 이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을 하면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1위거든요. 전체 시장 1위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1위인데 보시면 285조입니다. 285조 571억 원이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00%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285조 원을 지불하시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물론 그럴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정도의 재력이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볼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777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771억이 있으면 이 주식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100% 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시가총액이 클수록 대형주라고 보통 합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뭐 1조 원 이상이라든지 뭐 5천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큰 종목들 보통 대형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투자 하시고 중소형주인지 이 종목이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보실 때는 시가총액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쓰는 부분들인데 이제 대용가라는 게 나와요. 대용가. 이게 38,400원. 이걸 좀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투자하실 때 이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문을 넣을 때 우리가 담보 금액을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증거금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 현금 100%가 증거금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고 내가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증거금으로 쳐주는데 다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만 증거금으로 쳐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38,400원어치를 증거금으로 쳐줍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참고삼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신용 비율이라는 겁니다. 신용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 보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요. 잘 모르셨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만 가지고 다 투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1000만원이 있으면 그걸 증거금으로 해서 증권사에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신용이랍니다.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마 그 매스컴상에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신용 잔액이 굉장히 많다.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신용잔액이 줄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럼 신용 비율은 뭐냐?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 종목에 투자된 신용 비율, 그러니까 현금으로 투자했는지 이게 돈을 빌려서 투자한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돈을 빌려서 사신 분들은 전체 투자자 중에 0.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돈으로 산 거죠. 신용 비율이 적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자기 돈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샀다는 얘기가 되죠. 빌려서 산 주식은 아무래도 좀 짧은 기간으로 보고 들어가신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이 보통 높으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실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용 비율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버튼이 나와 있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는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이 창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EPS, BPS, PER, PBR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실 텐데 그 중에 참고로 두 가지만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B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참고 삼아, 깊이 하실 건 없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B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본금하고 주가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85조 아닙니까? 자본금하고의 관계,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PBR이 1.35인데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1. PBR이 1이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285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총 합계도 285조란 얘기예요. 1이란 뜻은. 만약에 PBR이 2면 어떻게 됩니까? PBR이 2라면 자본금은 요거보다는 절반 정도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한 140조 정도? 그 정도가 만약에 자본 총계라면은, 자본금 총액이라면은 시가총액하고의 비율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PBR이 1.3으로 하는 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건전성 또는 부채보다 자산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총 뭐 은행에서 약간 융자도 받고 내 돈하고 다 해서 1,000억 원의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합시다. 똑같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사실 인정되는 가치는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만 인정이 된 거죠. 약간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은 결국 PBR이라고 하는 건 낮을수록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낮을수록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목들 보면 PBR이 뭐 3, 4, 5, 뭐 10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BR은 낮을수록 아무래도 좀 조금 안정성은 있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꼭 이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를 나타낸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PER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PE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현재 시장 가치하고의 비교가 된다면 PER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입니다. 수익성. 요건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거는 약간 전체 갖고 있는 내 자본, 자산에 대한 가치와 시가총액에 대한 비교고요. 밑에 있는 부분에 PER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하고의 대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PER이 7.93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PER이 10이라고 합시다. PER이 좀 설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PER이 1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예요? 28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반대입니다. PER은 이제 10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ER이 10이면 시가총액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28조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PER이 10보다 작지 않습니까? 7.93이니까 28조보다 순이익이 더 나는 거죠. 영업이익이 한 30조 이상 나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은 PER하고 PBR 이 지표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낮을수록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조금 안정성 면에서는 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안전마진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 있는 게 이제 결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월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12월에 결산을 합니다. 보통 연말 끝나고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월이 대부분 12월이고요. 물론 중간에 뭐 6월이라든지 3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항목들은 많지 않았어요. 시가총액부터 이제 요 오른쪽 항목에 대해서 상단 우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개념들이 사실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대용가, 신용비율, 그 다음에 PBR, PER 이런 지표들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하단, 상단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재가를 기준으로 초급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들으셔야 이해도 되고요. 또한 이런 이해가 바탕이 돼서 사실 투자할 때 나한테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 되는 시간에 또는 중급편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